예,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아이고, 예, 선구자 방송이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전화 드렸더니, 통화 중이셨는지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병원에 좀, 감기가 들어갔고, 태극기 집회에 갔다가 요새 계속 땡기니까, 아이고. 감기 들어갔고, 예. 그러셨군요. 아유, 예, 너무 그래도 고생이 많으셨네. 바쁘신데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제 전화를 한다고 그래놓고 제가 전화를 못 드렸어요. 바쁘신 거 아닙니까? 요새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문재인이 저걸, 재인이를 빨리 쫓아내야 대한민국 안보나 경제나 모든 게 다 활성화되고, 편한 사회가 됐는데 저런 놈이 들어와갖고 나라 망쳐먹잖아요. 예. 제가 어제 전화 올렸던 용건은요, 제 고향이 경남 하동입니다. 제가 광수사태 때 제가 경남 하동에 있었습니다. 광수사태 날 때. 예,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 한번 해주세요. 광수사태 하동 났는데, 제 이름을 바치게 되면 그 사람 들었던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 저를 원수야 처리할 겁니다. 그 이름은 들려드릴게요. 예, 이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김평경, 하동읍에서 다방하는 김평경이라는 사람, 김평경입니다. 예? 생활평자하고 발열정자 김평정. 아, 김평정. 그 다음에 김기대. 김진. 예, 귀대. 기대? 턱이자고 큰 대자. 아, 김기대. 예, 이 사람 올해 나이가 86인가 됩니다. 그래서요, 광주에 그때 왜 못 가냐면, 저희 집에서 조금 하동에서, 악양에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화개장터가 있습니다. 화개장터. 조영남이 화개장터라는 말이 있죠. 예. 거기에 경찰들이 전부 다 LMG, 캐리바 50을 걸어놓고, 이짝저짝 한 사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광주에 갈 수 없게끔 봉쇄를 해놨는데, 그런데 하늘 안시에 보니까, 둘들이 자랑팀에서 나도 5.18, 이제 우리들하고는 친구니까 5.18 나도 국가유공자다. 내 어찌 됐냐니까 막 이 다음에 좀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경상도 하동 사람이 광주 5.18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선구자 방송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구자 방송에서는 김평정, 김기대 씨를 상대로 고발을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제보자로부터 추가적인 인적사항 제보를 고사하여 진행되지 못한 채 지금에까지 이르면서 최근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18 공원에 세워진 수천 명의 명단들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구자 방송을 통해 제보되어 알려졌던 김평정, 김기대라는 하동 사람 가짜 유공자 명단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명단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선구자 방송에 제보해 주셨던 제보는 소문만이 아닌 명백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광주에 살지도 않았고 당시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 사태에 가담도 하지 않았는데 유공자가 되어 근 40년 가까이 국가의 세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왜? 어떻게? 이에 대한 제보자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짐작이 갈 것입니다. 옛날에 이 사람들이 하동에서 야당한다고 다니면서 동교동에 가끔 가면 이제 드나들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광수사태 때 나서는 채도 하동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하동에서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뒤에 광수사태 나고 난 뒤에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동교동에 이제 그 당시에 동교동에 비서들들 많이 안 했습니까? 지목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동교동계 쪽이면 이제 김대중계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교동에 이제 그렇게 야당이라고 올라가면 김승현이 오면 인간 사람 다 만나줬지 않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도 그걸 밝히면 하동 사람들이 제일 달압집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찌 우물딱주물딱 오더만 한나라 한시분께 광주에 가지도 않아요. 전부 다 5.18, 동계동 드나드는 사람은 전부 5.18 지금 아는 사람, 그 아들들도 전부 시험 쳐갖고 가산점 10% 주니까, 공무원이나 10% 주니까 전부 다 출세 다 해가 있어. 그래서. 자신들이 그 5.18 유공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해갖고 지금 현재도 조회해보다 나와요. 조회해봐도 나옵니다. 5.18 유공자 하동 군에 해갖고 김기라는 사람, 김평기 사람 5.18 유공자 맞냐면 다 알아요. 하동은 의대 좁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된 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굴러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굴러온 것이지요. 그러니 저 이해찬 같은 인간도 광주에 있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왜 유공자가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유공자 대우를 철회하지도 않고 이를 규명하려고 하지도 않는 파렴치를 보이고 있는 세상입니다. 유공자가 회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가 많아지는 수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유공자 선정은 광주시장이 독점하고 있는 이 현상은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이며 국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정치인들, 애국파리들, 국민들, 이 모두는 사회의 악을 넘어 매국노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하루빨리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저 적폐 중의 적폐이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광주 5.18의 문제와 가짜 유공자들을 색출하여 철저하게 응징하고 바로잡아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긍심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 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
거짓